선거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단 한 표라도 얻기 위한 장밋빛 공약이 줄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약은 지키지 않는 약속이라 해서 빌 공짜에 공약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양당이 어떤 약속을 했는지 그 효과와 실현 가능성은 어떠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매니페스토 운동 벌써 20년 가까이 돼가요. 예. 엉터리 공약, 이벤트 공약 이런 거 걸러내서 응징하자. 예. 이게 취지인데 요즘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저희가 바쁘지 말아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자꾸 바빠져서요. 저희 사무처 위치를 보면 저희가 하는 일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사무처 위치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뒷건물, 녹색정의당 앞건물, 또 국민의힘 건너편 건물에 있습니다. 결국은 정치권들의 거짓말들을 검증하고 있는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극단적인 막말이나 이런 것들로 선거를 치르지 말고 정책으로, 실력으로 승부하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여야의 공약을 공통적인 키워드만 뽑아보자면 결국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SOC 같은 이런 대형 개발 사업 확대 그리고 복지 확대. 아마 질의서도 보내고 답변도 들으셨을 텐데 혹시 과거와 좀 달라진 점 눈에 띄는 게 있습니까? 이런 선거는 처음입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증세 없는 복지 확대를 주장을 했고요. 네.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 학계나 전문가들이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증세 없이 어떻게 새로운 사업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이번은 세금도 깎아주고 대형 개발 사업도 하고 복지도 과감하게 확대하겠다고 하는 기막힌 기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와 가장 달라진 점이 이 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정 사업에 연계된 재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내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이런 게 하나의 일반 회계로 모여서 거기서 이제 재원을 꺼내다 쓰는 방식이라서 특정 사업을 위한 재원이라는 거는 개념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데 감세를 하면서 이런 공약들을 실천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재정 계획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각 주요 정당들에게 대차대조표라고 하죠. 공약가계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총 301개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재정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아직 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 386개의 공약인데요. 그중에 202개의 중앙공약에 266조 5천억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지난 총선 때 98조 9천억보다 약 한 167조 6천억 원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감세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녹색정의당은 중앙공약에 124조 5천억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도 지난 그 총선에서 91조 3천억이었다고 하는 걸로 볼 때 많이 재정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요 재원을 제출하지 않았으니까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4년간 266조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중앙 공약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예. 지역 공약은 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공약에 대한 재원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군요. 세 당 모두 지역 공약에 대한 재원들에 대해서는 취계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공약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4년에 266조 이거 감당 가능합니까? 예. 감당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건데요. 국가 예산으로 보면 의무 지출과 있고 재정 지출이 있고요. 이 의무 지출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연금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에 반해서 대대적인 감세 정책이 있었고 또 국세가 작년에 26조 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재량 제출 규모는 2024년도 규모로 볼 때 약 한 120조에서 140조 규모인데요. 이 중에서 새로운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은 한 20조 정도로 저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수치가 좀 잘 맞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총선 공약에서 나온 것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돈 많이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대형 SOC 공약이 많더라고요. 철도를 지하화한다든지 또 광역급행철도 GTX를 추가로 건설한다든지. 이거를 근데 국가가 한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민자에서 한다는 겁니까? 대부분 이제 돈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걸 이제 민간 방식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돈이 안 들어간다고 자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주장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자 방식으로 하는 게 돈이 더 들어간다고 보시는 게 좀 좋은데요. 시장에다 돈을 끌어쓰는 게 민자 방식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갚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카드비 쓰는 것, 또 마이너스 통장을 내는 것 이런 것과 같다고 저희가 말씀드리는데요. 한 예를 들어 보면 GTX A 노선의 민자 방식으로 진행됐던 구간을 봐도 건설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약 한 총 사업비의 70%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이 건설보조금이라고 하는 건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철도, 도로 같은 사업들은 워낙
네. 예산이 크다 보니까 장기 대부나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 돈이 들어간다는 훨씬 말씀이시죠?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보셔야죠. 물론 뭐 지역에서 보면은 광역철도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 뭐 사람들이 원하기도 해요. 중요한 거는 실효성인데 앞으로 인구도 줄고 수요도 감소할 텐데 민간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투자하려고 할까요? 저희가 더 걱정스러운 거는 이 도로철도 사업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산업구조 재배치 과정에서 이 산업구조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고민한 이 산업 전체를 고민한 거였는데요. 네. 지금의 도로철도는 지역의 어떤 민원성으로 반응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번에 첫 번째 보이는 경향이라서 더욱더 걱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총선에서 결국 중요한 거는 정치인들이 뭘 말하고 싶어 하냐가 아니라 유권자들이 과연 그것을 원하냐일 텐데 공약을 쭉 점검해 보니까 정치권에 사는 이야기와 유권자들이 바라는 거, 이 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는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 선거 때는 유권자가 묻고 정치권이 답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 공약을 저희는 고용계약서라고 보는데요. 고용계약서요? 예, 그렇습니다. 네. 10대 의제를 저희가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요. 뭐 고금리 고물가, 또 저출생 대책, 사회적 갈등 뭐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는데 총선 공약집에는 각 당에 골고루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이제 앞세우는 우선순위에서 대형 개발 사업에 밀리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확인한 그 사실입니다. 뭐 더 이상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만 항상 우리나라에서는 정책 선거는 실종되고 한 프레임 경쟁만 되풀이되는 거,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진검승부를 피해가서 그러는데요. 시험 준비 안 한 학생들이 시험 시간 전에 떠들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자꾸 뭐라고 하는 것처럼 이 상상을 뛰어넘는 막말 공방, 이런 네거티브 전략들이 주요하다고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약도 좀 빈약해 보이고요. 불편해도 우리 사회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고통분담 뭘 해야 되는 건지를 확인하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장님 말씀 중에 공약은 선물 보따리가 아니라 고용계약서다. 결국 그 계약서가 제대로 지켜지는지는 총선 이후 우리의 몫으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광재 사무총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